스튜디오 공기가 딱 그 소절에서 바뀌었다. 생방송 결승 빨간불이 켜진 카메라들이 무대를 동그랗게 에워싼 채 숨을 죽였다. 계단 아래에서 오르던 하이스모크가 바닥에 닿는 순간 한 소녀가 첫 음절을 꺼냈다. 빙에서. 선택곡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1960년대 국민적 사랑을 받다가 외색이라는 낙인으로 금지곡이 된 노래 자체가 시대의 한을 품은 곡, 연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건드려야 하는 레퍼토리를 10대가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튜디오는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고음을 밀지 않았다. 대신 중저역의 공명을 폭이 넓은 그릇처럼 펼쳐놓고 네가토를 과장하지 않은 채 문장 끝을 단정히 닫았다. 그리움에 지쳐서 아래를 지나갈 때 소리가 아주 살짝 금이 갔다. 의도된 균열, 과하지 않은 색채, 이 미세한 흔들림이 감정의 심지를 만들었다. 비브라토를 길게 느리지 않으니 텍스트가 먼저 들리고 텍스트가 선명하니 이야기가 먼저 전해졌다. 객석에서는 그 흔한 와 보다 길게 늘어진 숨소리들이 먼저 들렸다. 이것이 잘한다 보다 닿는다의 순간. 마스터석에 앉아있던 장윤정이 그 장면을 통과하며 무너졌다. 강철 멘탈로 불리며 수많은 방송에서 감정을 단정히 정리해 오던 그가 심사평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가를 훔쳤다. 옆자리의 김연자도 놀랐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연출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이 생으로 잡혔다. 통제할 수 없는 라이브의 진심이 한커디 무대의 아우라를 증명했다. 왜 하필 이 무대에 서였을까? 눈물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공연이 누군가의 시간을 건드릴 때 생기는 다층의 울림. 그 울림에는 세 겹의 사연이 겹쳐 있었다. 첫째, 장윤정 자신의 과거가 겹쳤다. 트로트가 올드한 음악으로 불리던 시절, 그는 혼자서 장르의 표정을 바꿔야 했다. 왜 트로트를 하느냐는 또래의 냉소, 왜 이렇게 젊으냐는 기성의 의심 사이에서 어머나로 문을 열고 수없이 닫힌 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때의 숨을 무렵 어깨에 얹었던 책임감이 빈에서의 어깨 위에서 다시 보였다. 연민이 아니라 공명, 위로가 아니라 증언. 동시대를 통과해 온 사람만이 알아보는 표정이 있었다. 둘째, 왕관의 무게를 알아본 사람의 본능적 반응이었다. 우승은 영광이지만 그 이유는 곧 고독과의 씨름이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삶, 사적인 시간을 소거하고 기대치라는 보이지 않는 산을 매일 오르는 일, 정상에 머무는 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눈물 속에는 축복과 함께 기도가 섞였다. 부디 무너지지 말라고, 소리를 위해 몸을 망치지 말라고, 무대 뒤에서의 고독을 노래로만 해소하려 하지 말라고. 선배의 눈물은 때때로 가장 길고 또렷한 조언이 된다. 셋째,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후배를 만났다는 해방감이었다. 장르를 오래 지킨 사람에겐 늘 뒤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비오면 이 자리가 텅 비지는 않을까 마음속 거울에 붙인 질문지. 빈에서의 무대는 그 질문지를 조용히 떼어냈다.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오늘의 호흡으로 번역하는 법, 감정을 과시하지 않고 여백으로 설득하는 법, 노랫말을 발성이 아니라 언어로 전하는 법, 왕관을 물려준다는 의식 같은 문장이 필요 없었다. 그저 울면 됐다. 그 울음이 선언이 되었다. 동백아가씨라는 곡 자체가 가진 층도 크다. 1964년 이미자의 목소리가 온 동네를 채우던 시절, 외색 논란으로 금지곡이 되는 기이한 역사를 통과했다. 금지의 이유가 애매했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 노래를 기억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른다는 건 단지 창법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다른 세대의 여성 가수가 오늘의 언어로 건네는 일이다. 빈에서는 원형을 무리하게 비튼 재해석 대신 절제된 갱신을 택했다. 문장을 덜어내지 않고 한과 체념을 과장하지 않은 채 가장 낮은 호흡으로 열고 닫았다. 그 선택이 10대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무대의 디테일도 정확했다.
1절 후렴전 프레이즈를 살짝 당겨 넣으며 반박자 앞에서 들어오는 타이밍, 코러스가 두텁게 깔리는 대신 내성의 여린 합창만을 남겨 솔로, 보컬의 텍스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잡아준 믹스. 현악의 비브라토를 최대한 줄여 소리의 결을 고정하고 브리지에서 피아노의 어택을 가볍게 치고 빠져 레가토의 호흡을 살렸다. 이런 설계 위에서야 절제가 미학이 된다. 절제는 비어 보이는 게 아니라 비어 진짜를 보이게 한다는 뜻임을 이 무대가 증명했다. 방송은 그날 한마디의 평가보다 한 줄의 표정을 더 오래 남겼다. 장윤정의 눈물, 김연자의 놀람, 그리고 객석의 길어진 호흡.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하는 시대의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장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조회수와 재생시간보다 귀한 건 가끔 한 번의 호흡이다.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떠나 여제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장르를 움직인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레 비내서에게 옮겨간다. 다음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속도의 관리다. 큰 무대와 잦은 방송은 급속히 체력을 갉아먹는다. 소리를 밀어붙이지 않고 호흡을 느리는 훈련을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 둘째는 번호의 확장이다. 전통 국악 창과의 교차, 민요적 억양의 미세 조정, 현대적 편곡과의 접점에서 자신의 지문을 또렷이 새겨야 한다. 셋째는 팀이다. 작곡, 편곡, 보컬 디렉, 엔지니어의 합이 곡의 표정을 결정한다. 이번 무대가 그랬듯 부풀리기가 아니라 정리에 능한 팀을 옆에 두는 것이 장기전의 관건이다. 무대 뒤에서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균형을 잃기 쉽다. 데이터가 좋을수록 본질을 놓치기 쉽다. 경연이 끝났다는 건 누군가의 판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선배의 눈물은 나침반이 된다. 화려한 길로만 가지 말고 고독을 기회로 쓰라는 눈물. 소리를 아끼라는 눈물. 사람을 먼저 보라는 눈물. 마지막 소절이 끝난 뒤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치 긴 침묵이 흘렀다. 박수는 그 뒤에 왔다. MC의 멘트도 반 박자 늦게 붙었다. 장윤정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의 끝이 여전히 젖어 있었다. 고개를 들어 빈예서를 바라볼 때 눈빛에 여러 층의 감정이 겹쳤다. 잘했다라는 단문으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 고생했고, 고맙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다. 김연자는 짧게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다. 한 시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30여 초의 생방송 분량 안에 모였다. 트로트는 오래된 음악이 아니다. 오래 견딘 음악이다. 견딘다는 건 변화를 다룰 줄 안다는 뜻이다. 전통의 호흡을 오늘의 발성으로, 어제의 이야기를 지금의 문장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을 이 무대가 해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눈물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대교체라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대관식이라는 큰 단어를 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다음 앨범에서도, 다음 시대에서도 절제와 여백이라는 그녀의 방식이 흔들리지 않는 일, 그 방식은 사람에게 닿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이제는 괜찮아 장윤정의 눈물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왕좌라는 은유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장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목소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끌고 갈지. 스튜디오 박밤 공기에는 아직도 노래의 잔향이 맴돌았다. 숫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이런 장면들이다. 무대 위에서 한 인간이 자기 목소리에 책임을 다하고 그 순간을 본 다른 인간이 눈물로 대답하는 장면? 그 작은 교차가 장르의 역사를 한 페이지 넘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되읽게 될 것이다. 한국어 번역, 오리지널 텍스트인 커리언 위드 온리 더 네임 체인지,
스튜디오 공기가 딱 그 소절에서 바뀌었다. 생방송 결승 빨간불이 켜진 카메라들이 무대를 동그랗게 에워싼 채 숨을 죽였다. 계단 아래에서 오르던 하이스모크가 바닥에 닿는 순간 한 소녀가 첫 음절을 꺼냈다. 빙에서. 선택곡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1960년대 국민적 사랑을 받다가 외색이라는 낙인으로 금지곡이 된 노래 자체가 시대의 한을 품은 곡, 연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건드려야 하는 레퍼토리를 10대가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튜디오는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고음을 밀지 않았다. 대신 중저역의 공명을 폭이 넓은 그릇처럼 펼쳐놓고 네가토를 과장하지 않은 채 문장 끝을 단정히 닫았다. 그리움에 지쳐서 아래를 지나갈 때 소리가 아주 살짝 금이 갔다. 의도된 균열, 과하지 않은 색채, 이 미세한 흔들림이 감정의 심지를 만들었다. 비브라토를 길게 느리지 않으니 텍스트가 먼저 들리고 텍스트가 선명하니 이야기가 먼저 전해졌다. 객석에서는 그 흔한 와 보다 길게 늘어진 숨소리들이 먼저 들렸다. 이것이 잘한다 보다 닿는다의 순간. 마스터석에 앉아있던 장윤정이 그 장면을 통과하며 무너졌다. 강철 멘탈로 불리며 수많은 방송에서 감정을 단정히 정리해오던 그가 심사평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가를 훔쳤다. 옆자리의 김연자도 놀랐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연출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이 생으로 잡혔다. 통제할 수 없는 라이브의 진심이 한커디 무대의 아우라를 증명했다. 왜 하필 이 무대에 서였을까? 눈물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공연이 누군가의 시간을 건드릴 때 생기는 다층의 울림. 그 울림에는 세 겹의 사연이 겹쳐 있었다. 첫째, 장윤정 자신의 과거가 겹쳤다. 트로트가 올드한 음악으로 불리던 시절, 그는 혼자서 장르의 표정을 바꿔야 했다. 왜 트로트를 하느냐는 또래의 냉소, 왜 이렇게 젊으냐는 기성의 의심 사이에서 어머나로 문을 열고 수없이 닫힌 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때의 숨을 무렵 어깨에 얹었던 책임감이 빈에서의 어깨 위에서 다시 보였다. 연민이 아니라 공명, 위로가 아니라 증언. 동시대를 통과해 온 사람만이 알아보는 표정이 있었다. 둘째, 왕관의 무게를 알아본 사람의 본능적 반응이었다. 우승은 영광이지만 그 이유는 곧 고독과의 씨름이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삶, 사적인 시간을 소거하고 기대치라는 보이지 않는 산을 매일 오르는 일, 정상에 머무는 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눈물 속에는 축복과 함께 기도가 섞였다. 부디 무너지지 말라고, 소리를 위해 몸을 망치지 말라고, 무대 뒤에서의 고독을 노래로만 해소하려 하지 말라고. 선배의 눈물은 때때로 가장 길고 또렷한 조언이 된다. 셋째,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후배를 만났다는 해방감이었다. 장르를 오래 지킨 사람에겐 늘 뒤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비오면 이 자리가 텅 비지는 않을까 마음속 거울에 붙인 질문지. 빈에서의 무대는 그 질문지를 조용히 떼어냈다.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오늘의 호흡으로 번역하는 법, 감정을 과시하지 않고 여백으로 설득하는 법, 노랫말을 발성이 아니라 언어로 전하는 법, 왕관을 물려준다는 의식 같은 문장이 필요 없었다. 그저 울면 됐다. 그 울음이 선언이 되었다. 동백아가씨라는 곡 자체가 가진 층도 크다. 1964년 이미자의 목소리가 온 동네를 채우던 시절, 외색 논란으로 금지곡이 되는 기이한 역사를 통과했다. 금지의 이유가 애매했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 노래를 기억했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른다는 건 단지 창법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다른 세대의 여성 가수가 오늘의 언어로 건네는 일이다. 빈에서는 원형을 무리하게 비튼 재해석 대신 절제된 갱신을 택했다. 문장을 덜어내지 않고 한과 체념을 과장하지 않은 채 가장 낮은 호흡으로 열고 닫았다. 그 선택이 10대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무대의 디테일도 정확했다.
1절 후렴 전 프레이즈를 살짝 당겨 넣으며 반박자 앞에서 들어오는 타이밍, 코러스가 두텁게 깔리는 대신 내성의 여린 합창만을 남겨 솔로, 보컬의 텍스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잡아준 믹스. 현악의 비브라토를 최대한 줄여 소리의 결을 고정하고 브리지에서 피아노의 어택을 가볍게 치고 빠져 레가토의 호흡을 살렸다. 이런 설계 위에서야 절제가 미학이 된다. 절제는 비어 보이는 게 아니라 비어 진짜를 보이게 한다는 뜻임을 이 무대가 증명했다. 방송은 그날 한마디의 평가보다 한 줄의 표정을 더 오래 남겼다. 장윤정의 눈물, 김연자의 놀람, 그리고 객석의 길어진 호흡.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하는 시대의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장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조회수와 재생시간보다 귀한 건 가끔 한 번의 호흡이다.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떠나 여제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장르를 움직인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레 빈에서에게 옮겨간다. 다음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속도의 관리다. 큰 무대와 잦은 방송은 급속히 체력을 갉아먹는다. 소리를 밀어붙이지 않고 호흡을 느리는 훈련을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 둘째는 번호의 확장이다. 전통 국악 창과의 교차, 민요적 억양의 미세 조정, 현대적 편곡과의 접점에서 자신의 지문을 또렷이 새겨야 한다. 셋째는 팀이다. 작곡, 편곡, 보컬 디렉, 엔지니어의 합이 곡의 표정을 결정한다. 이번 무대가 그랬듯 부풀리기가 아니라 정리에 능한 팀을 옆에 두는 것이 장기전의 관건이다. 무대 뒤에서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균형을 잃기 쉽다. 데이터가 좋을수록 본질을 놓치기 쉽다. 경연이 끝났다는 건 누군가의 판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심사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선배의 눈물은 나침반이 된다. 화려한 길로만 가지 말고 고독을 기회로 쓰라는 눈물. 소리를 아끼라는 눈물. 사람을 먼저 보라는 눈물. 마지막 소절이 끝난 뒤 스튜디오는 이상하리만치 긴 침묵이 흘렀다. 박수는 그 뒤에 왔다. MC의 멘트도 반 박자 늦게 붙었다. 장윤정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의 끝이 여전히 젖어 있었다. 고개를 들어 빈예설을 바라볼 때 눈빛에 여러 층의 감정이 겹쳤다. 잘했다라는 단문으로 다 담기지 않는 감정. 고생했고, 고맙고, 조심하라는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 있었다. 김연자는 짧게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다. 한 시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30여 초의 생방송 분량 안에 모였다. 트로트는 오래된 음악이 아니다. 오래 견딘 음악이다. 견딘다는 건 변화를 다룰 줄 안다는 뜻이다. 전통의 호흡을 오늘의 발성으로, 어제의 이야기를 지금의 문장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을 이 무대가 해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눈물을 기억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세대교체라 부를 것이다. 누군가는 대관식이라는 큰 단어를 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다음 앨범에서도, 다음 시대에서도 절제와 여백이라는 그녀의 방식이 흔들리지 않는 일, 그 방식은 사람에게 닿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이제는 괜찮아 장윤정의 눈물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왕좌라는 은유를 굳이 쓰지 않아도 장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목소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끌고 갈지. 스튜디오 박밤 공기에는 아직도 노래의 잔향이 맴돌았다. 숫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이런 장면들이다. 무대 위에서 한 인간이 자기 목소리에 책임을 다하고 그 순간을 본 다른 인간이 눈물로 대답하는 장면? 그 작은 교차가 장르의 역사를 한 페이지 넘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되읽게 될 것이다.